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식으로 쓰는 겁니다. 즉, 잠깐 볼게요. 코일 이렇게 감아놓고 자석을 아까 이렇게 그냥 담궈만 놓고 있어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면 바늘 안 움직입니다. 꼼짝도 안 해요. 얘가 위로 갔든 아래로도 움직여야 선풍기가 돌고, 안 돌리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인다는 표현을 예를 들어서 코일이고 자석이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자석이 변하는 거죠. 네, 자석이 변하는 거. 그래서 자석이 변화한다. 그것도 이제 시간이 들어가겠죠.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해야 발전한다. 당연한, 여기 방금 했던 거,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은 자석 변화를 주려고 움직인 거니까. 그래서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라는 것을 수학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자석이, 요 t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임 해서. 그러면 자석이 t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면. 이렇게 쓰면 뭐냐면은, 네모는 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를 수학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말로 줄줄이 쓰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식으로, 그래서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기호를 써주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표현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긴, 있어 보이긴 한데, 저도 있어 보이는데. 시간을 t라 하고, 타임, 자석을 파이라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도 읽어요. dt분의 d파이. 이렇게. 즉,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V라고 안 쓰고 E라고 씁니다. 이쪽에서는. 왜 그럴까요? V 속도가 있어가지고. 속도라는 V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밀려요. 대신에 이제 일렉트릭 포스라고 해서 기전력이라는 표현으로 E를 써줘요. 그래서 E로 쓰고 dt분의 d파이. 이게 이제 바로 이걸 누가 했냐? 바로 이 아저씨가. 즉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발전기 법칙이라는 거예요. 발전기에 관련된 법칙이 앞에 한번 살짝 배운 거 있었죠? 플레밍 아저씨의 오른손 법칙, 오발탄. 플레밍 아저씨는 방향을 알아낸 거고, 이 아저씨는요, 변화되면 얼마나 전기 뜨느냐, 이걸 규명을 한 거예요. 그려놓고, 그러면 이제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씨, 잘못 그랬다. 자, 하여튼요, 가리고. N극이, 이제 자석이 없었어요. 자석이 없었는데, N극이 이게 들어오면,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왜 생기나 이거죠. 전기가. 왜 생기냐면,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서 있는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은 계속 멈추려고 하는 거고, 앉아 있으면 계속 앉아 있고 싶고, 근데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잠자고 싶고. 근데 자연 법칙은 한번 멈춰 있는 것은 움직이려고 하면요, 세게 밀어야 되고, 한번 이제 굴러가기 시작했다. 멈추려면은 세게 막아야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똑같이. 얘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석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싫어.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어버리려고 할 거야. 근데 어떻게 밀 거냐? 자석이 오면은 자석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야 밀릴 거니까. 그러면 얘가 자석을 만듭니다. 얘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자석을 만들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전류가 만들어져야 자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속을 이렇게 쏠 수 있게끔 이 코일에서 전기가 흘러야 돼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나요? 이렇게 1번, 2번. 어느 쪽으로 흘러야 위로 올라가죠, 자속이? 일번으로 흘러야 자속 위로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비유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1번이 우리나라로 미사일을 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일 요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쏘면은 쏴주고 이렇게. 그래서 딱 이만큼 듣고 그 다음에 얘가 도망간다. 뒤로 빠진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올 때는 언제고 왜 이번에 또 가냐고. 그래서 못 가게 막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막고 간다고 하면 못 가게 잡아야 돼. 거꾸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도망간다. 그러면 이제 얘는 자속이 계속 내려오고 싶겠죠. 그래서 얘는 자속이 이 자체로 내려가게끔 반대로 시작. 그래서 이 검열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즉, 다 변화를 싫어. 그죠? 변화는 사람도, 그것도 애매해서 하여튼, 변화를 싫어한답니다. 네. 그래서 사람도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 표현을 바로 어떻게 쓸 거냐.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마이너스가 반대라는 개념이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소리니까, 방해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패러데이 아저씨는, 이것만 했어요, 이야기를. 한참 지나서, 렌츠라는 사람이 반대다라고.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 다르고, 패러데이 법칙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이거 붙일 줄 몰랐어요. 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여기다 딱 붙이면서 노이만의 법칙 라고 했어요. 그 시험에 안 나올 건데. 그래서 보통 얘를 그러면 이제 굳이 이름 하나만 쓴다. 패러데이 법칙이냐 렌츠의 법칙이냐 하나만 이 식 자체를 마이너스 붙어있는 식을 한 사람만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누굴 집어넣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요? 노이만을 집어넣는 게 합리적일까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을 넣는 게 합리적일까요? 렌치를 넣는 게 합리적일까요? 제일 공정한 게 그나마 제일 큰 뺐다고 그거예요? 노이만은 그냥 짜집기 한 사람이고 짜집기 한 거니까 그 사람 좀 그렇고 이제 패러데이겠죠. 그래서 통상 그냥 통쳐서 패러데이라 하고 그래서 렌치 아저씨가 승인을 만드니까 얘만 따로 빼서 렌치 법칙이다. 방해하는 반대쪽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자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